우리 주인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진짜 여기 오래간만에 와서 저는 사실 이 건물 자체에 처음 들어와 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몰라서 밑으로 어디로 개구멍으로 올라오나 뭐 이랬는데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저를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 잘 모시고 울산불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정토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거는 그냥 이제 립서비스로 처음 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늘상 이런 얘기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코로나가 와서 근데 코로나 왔는데도 이 정도면 많이 온 겁니다. 지금 저 월정사는 코로나 왔다고 오지 말라 하니까 진짜 곰 몇 마리 데리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자연에 양보해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급격히 사실 이렇게 오래 갈지도 아무도 몰랐었고 원래는 뭐 날 풀리면 작년에 날 풀리면 끝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했다가 지금 뭐 이 연말까지 뭐 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경기는 이미 시작이 다 된 거고 세상은 바뀌었고 제가 코로나 처음 때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즘 세상에는 두부 한 모도 배달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보살님들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누가 그런 걸 택배가 되냐고 그 당시에도 이미 되고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한 1년 이상이 지나면서 이제는 강제로 다 그렇게 살게 됐고 다시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만드는 회사가 대박이 났죠. 박스가 없대. 박스가 되게 재밌어.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못하니까 돈을 못 벌지. 마스크만 팔리는 줄 알았더니 박스가 그렇게 잘 나간대요. 그러고 보니까 지천이 박스예요. 지천이 박스야. 뭐 택배를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시절이 됐고 아마 다시 못 돌아갈 겁니다. 못 돌아가는 이유는 편하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쪽으로 못 넘어오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야 저런 게 될까? 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진짜 야만적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다고 머리가 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늘상 하거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해서 머리 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안 됩니다. 그냥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지 뭐 식견이 트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뭐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그러면 뭐 열심히 공부했을 건데 그때 안 했어. 되돌아가면 할 것 같아? 돌아가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지금은 공부하려고 그러면 뭐 책이라도 한 자 보려고 그러면 뭐 눈물이 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노안이라. 노안이라. 그래서 책 못 봐요. 책 못 봐요. 활자 시대는 이미 다 갔고 이제는 동영상이든 뭐 이렇게 얼굴을 보든 이렇게.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되게 재밌는 게 원래 그런 시대가 오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처음 왔을 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자가 예전에 요금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알을 이렇게 뭐 교환을 한다는 등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겪었는데 기억도 안 날 정도면 이제는 여기는 납골당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접수받아. 미리 접수받아.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해방을 해줬냐면 문자가 돈을 매기는 거로부터 해방시켜 준 게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싸이월드가 그 문자 팔아먹다가 2천만 뭐 해갖고 네이트온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문자 팔아먹다가 그 얼마씩 먹는 맛에 이제 넘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KT나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결국 그 문자가 돈이 되니까 그걸 무료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이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무료화시키니까 그쪽으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스마트폰을 사고 처음으로 까는 앱이 카카오톡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니 저는 세상이 안정되고 난 뒤에는 재벌이라는 게 쉽게 못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뭐 정주영 회장님 계실 때는 안 그럼 이병철의 그런 분들은 다 그 시절이 거지 같은 시절이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리 좋고 이런 분들은 이제 기획력도 있고 이런 분들은 재벌이 됐고 지금같이 안정화된 사회에서는 사실 뚫고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꼴등할 때 선생님이 좀 뒤지게 패면 한 50등까지는 올라가. 근데 이게 중간부터는 맞아도 안 올라갑니다. 맞으면 그냥 엉덩이만 올라가. 방법이 없어. 아니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등 하는 애가 자살하고 뭐 이렇게 전교 2등.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보고 나면 몇 개 틀렸는지 알아.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 모릅니다. 지금 몇 개 틀렸는지 몰라.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일찍 끝나고 편해. 행복해. 아이고 뭐 단축 수업인데 뭐 그거 왜 힘들어?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그래서 꼭 그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어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최고가 아니어서 그렇지 잘하는 애들입니다. 못하는 애들은 그 자살 절대 안 합니다. 천진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살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최준실, 뭐 박용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거 보면 최준실 아니 최진실. 최준실은 지금 들어가 있지. 공밥 먹고 살찌고 있지.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그게 다 정점을 찍었다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살하지. 서울여에 가면 힘드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이렇게 계속 노숙하고 박스떼기 하나 가지고 싸우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제가 면허가 없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서울역을 진짜 많이 가는데 그분들 꿋꿋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청소하는 분들이 힘드는 게 아니고, 아니, 그분들, 그 노숙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 앞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계속 하거든. 그 양반들한테 밀리더라고. 그 외에는 뭐 영무원 이런 사람들은 절대 노숙인들 못 이겨. 그 최강자들이거든. 그래서 없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의 맨 위에서 살짝 이렇게 좀 안 될 때, 이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너무 멀리 떨어져도 사실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두드려 맞으면 60등 하다 50등 올라간다. 지금 한 반에 20명입니다. 지금 한 반에 20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마 평균이 한 21명 정도 될 거예요. 좀 1, 2년 지나면 한 반에 20명이 평균이 20명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드러나서 안 되는데, 근데 88 올림픽 세대인데, 씨. 여러분들은 책보 세대 아니요? 책보 세대? 책보 아니요? 책보? 소학교. 우리는 그나마 국민학교, 거기는 소학교. 저기 서당도 있네, 서당. 서당. 그렇게 해서 지금 시절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그래도 세대차라는 게 있어서 다 자기 시절에 맞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현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적응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적응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 하는데 자기가 핸드폰 바꿔놓고 딸내미나 애들이 엄마 새로 핸드폰 바꿨다며 그래서 벨소리 바꿔놓잖아요. 지 핸드폰이 울리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시 그 벨소리로 돌리는지를 몰라. 이게
미개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되게 재밌는 게 핸드폰 살 때 바탕화면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최강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에다가 그 통화음이야. 벨소리도 그거야, 그거. 그래서 벨소리로 잘 안 나요. 지하철 같은 데 타면 그 벨소리 울리는 사람은 다 영감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못 고쳐요. 그게 이렇게 자기 세대에 맞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요즘 뭐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사실 지금 통계를 보면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합니다. 통계가 이미 그렇게 넘어갔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대. 그리고 어느 순간 헤드폰 팔아먹는 놈들이 약간 이렇게 어리숙하게 보이면 무제한 요금제를 권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그래서 집에 인터넷은 없는데 핸드폰은 무제한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봐. 특히 거기에 이제 남자분들이 더 많아요. 되게 재밌는 게 생각보다 여자분들은 좀 바쁘고 여자분들은 정년퇴직 뭐 이런 개념도 별로 없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노동력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정년퇴직을 한 뒤부터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잔소리만 해. 그래서 근데 그거를 부인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죠. 네가 돈 벌어올 때는 안 들어줬지. 내가 들어줄 것 같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악플을 써. 그래서 그런 댓글에 악플 쓰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악플을 잘 안 써. 왜? 걔네는 그런 문화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익명성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문화적인 흐름들을 익숙해 있었던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익명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 이런 식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악플로 잡히면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환갑 넘은 분들이 잡혀와. 진짜. 그리고 유튜브 상황도 벌써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분들은 시청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한 3분에서 5분짜리를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몇 시간, 한 40분, 50분 저도 올려보면 짧은 거 올리면 대부분 조회수 안 나옵니다. 긴 거 올리면. 그리고 또 뭐 되냐면 연불 이런 거 막 3시간 뭐 이런 거. 그러면 들어놓고 던져놔. 그리고 그냥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 그래서 유튜브 활용 시간이 엄청 길어. 실제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제가 유튜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뭔 반응이 나왔냐면 그게 나한테는 나는 있지도 않다 이러는 거야. 핸드폰에. 야, 3은 깔려 있어. 이게 다른 거랑 달라서 카카오톡은 내가 깔아야 되지만 유튜브는 안드로이드 폰을 타면 구글로 돌리면 지가 그냥 깔려 있어. 근데 없대.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데?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진짜 뭐 엄청난 강자가 됐죠. 그래서 TV도 게임도 안 돼요. TV 저거 다 적자입니다, 지금. 방송사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종편 만든 게 신의 악수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이 안 되니까 이제 종편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탈출해 봐야겠다. 근데 종편이 CT폰 같이 된 거야. CT폰 기억나세요?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갈 때 CT폰이라는 게 있었어. 기억 안 나죠? 그러면 심각한 거라니까. 겪었는데 기억을 못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 CD폰이 도시 안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핸드폰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그냥 폭망한 사업이거든요. 삐삐는 좀 오래 했고 저도 진짜 오랜 옛날 얘기한다 지금 삐삐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 얼굴 뵈면 파발마 세대도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그런 시절에 신문이 안 되니까 종편을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서 대세가 넘어가서 지금은 일반 방송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KBS, MBC, SBS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처음에는 뉴스 같은 거는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뉴스가 실시간으로 안 올라왔었어요. 유튜브에. 근데 유튜브가 최강자가 돼버리니까 거기다가 자기 거를 안 올리면 그나마 더 빨리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뉴스가 다 올라오니까 텔레비를 더 안 보죠. 여러분이 이렇게 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어느 순간부터 집 전화는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집 전화로 했어요. 그러면 그 신뢰도를 어떻게 믿냐? 집 전화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 몇이나 되냐? 할매들이나, 진짜 할매들이나 봤지.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이유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걔도 집 전화는 안 받을 거다, 요즘은. 걔도 바빠서. 걔도 핸드폰으로 해야,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끊는다니까? 걔도 바빠. 근데 집 전화 안 쓰잖아요. 있는 분도 안 씁니다. 진짜. 그리고 그 집 전화로 오는 사람들은 다, 갑자기 언제 봤다고 땅을 사래. 좋은 땅이 있는데. 사장님 좋은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집 전화 안 하는 것도 지금 오래됐고, 그 다음에 TV는 있지만, TV로 보는 게 꼭 TV를 보지 않아요. 꼭 TV를, 그러니까는 드라마 같은 거를 몰아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TV 프로를 이제 시간 맞춰놓고 보는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게 TV를 많이 볼수록 이제 작은 분들이에요. 작은 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템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빠른 쪽에 유튜브나 이런 거 워낙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면 사람이 좀 느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지요. 너무 템포가 빠르면 자기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원래 자기 색깔의 층위들이 다 있어요. 층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이제 균질화가 이루어진 거죠.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원튼 원치 않든 나는 물건을 보고 가서 사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택배로 사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집안에만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주식이 그래요. 일반 이런 물건 파는 주식들은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는 지금 경기 부양을 한다 그래서 조금 올라간 정도지 크게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인터넷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지금 엄청나죠. 그거는 코로나 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각도가 절벽으로 올라가요. 야, 이렇게도 차트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지금 그런 시절이 돼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쪽에 딱 적응을 하면 이제 힘들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넘어갈 수는 있어도 유튜브 보던 사람이 TV는 못 봐. 왜냐하면 템포가 워낙 빠르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동영상에 길들여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책 못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책의 시대는 사실 끝났습니다. 저도 책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지만 슬픈 거요. 어쩌겠어. 예전에는 평생에 책 하나 내는 게 가문의 영광인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또 시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다가와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돌발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모든 사람이 길이 든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굳이 마트 가서 물건을 안 사도 되죠. 전에는 봐서 사야 되는데 이제는 통밥이 구르거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그 배달의 민족 그런 거 나왔을 때 아니 핸드폰 요금이 공짜인데, 그러니까 문자 요금을 카카오에서 공짜로 만들어줬거든.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그걸로 인해서 시장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니까 SK나 SK텔레콤이나 이런 데, KT나 이런 데서 뜨거워라 싶어갖고 쟤네를 죽이기 위해서 문자를 무료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걔네가 점점 커지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무료로 만들어버렸어. 그랬는데 이놈들이 또 두 번째로 뭘 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카카오 전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건 무료입니다. 이러니까 이 첫 번째는 문자 무료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거든. 두 번째는 저놈들한테 또 당하겠다 싶으니까 바로 무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에만 요금을 매기지 전화 요금하고 문자 요금은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왜? 저 어렸을 때는 아닌데 여러분 어렸을 때 전보를 글자로 돈을 받은 적이 있어. 그죠?
그래서 한 글자 정보라는 게 있었다니까. 글자 개수가 돈이기 때문에 감 뭐 이런 거 한 글자를 써요. 그러니까 네가 올래 말래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감 요즘하고는 말 축약하는 방식이 다르지. 요즘은 그냥 간편하려고 축약하면 그때는 그건 돈이었었어. 그러던 시절에서 전화요금은 비싸고 문자는 싸서 사람들이 다 문자를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은 문자까지 다 무료야.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짜장면 집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두 그릇이요 해도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저걸 굳이 어플을 깔고 저 짓을 할까? 그랬는데 그게 비대면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치솟게 된 거지 이미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러 이렇게 다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혼자 먹는 상이 있어요. 혼자 먹는 테이블이 있어. 좀 큰 데 가봐. 작은 데 가면 다 뭐 2인 이상은 다 이렇게 보게 만들어 놨지만 벽 보고 먹게 만들어 놨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혼자 먹어도 괜찮은 거야. 예전에는 혼자 먹으면 처량하다 했거든. 무슨 뭐 비 맞은 강아지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어도 좋지 뭐. 잔소리도 없고 뭐 남한테 맞춰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미 각각적으로 깨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시절이 너무너무 빨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간 말고 인간이 진짜 적응력이 좋은 동물이라서 이게 버티는 거지. 만약에 동물들한테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가 들어오면 걔네 멸종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도 아니야. 커서도 다 그랬어. 음식점에 가면 통일시켜야 되고 눈치 봐가지고 센 놈한테 이렇게 통일시켜야 되고 그게 나오고 순서대로 딱 해가지고 거기서 젓가락 들어야 드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거기서 눈치 없는 어른들은 연설을 해요. 뭐 제쌍도 아니고 아니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게 십몇 년 만에 여기 와서 이게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밥을 공양을 이렇게 저녁 공양을 하면 거기 주인님이 늦게 오십니다. 한 10분씩 기다렸다 내가. 난 나중에 저녁 안 먹었잖아. 나 안 먹어 씨. 나 그 뒤로 저녁 안 먹었어. 왜? 귀찮아. 그게 벌써 세대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귀찮다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어른이 늦게 오시면 당연히 기다리는 거지. 라고 했을 거고 우리만 생각해도 우리 세대만 되더라도 이제 조금 그게 짜증이 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십몇 년 만에 와서 이게 이렇게 대놓고 할 소리는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진짜.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게 되는데 요즘은 사실 그것도 없어요.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져서 제가 다른 데 가면 밥값을 내줘야 돼. 예, 다 제 밑에 사람들하고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러면 내는 사람에 맞춰서 이게 음식을 맞춰주느냐? 이것들 안 맞춥니다. 다 지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킨다. 뭐 통일은 없어. 통일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음식이 다 다른 걸 시켰으니까 시간대가 달라요. 나오는 시간대가. 한꺼번에 절대 안 나오죠. 그러면 지가 먼저 나오면 지가 먹어. 그리고 우리도 기다리라고 못 하잖아요. 그 기다리라고 하면 꼰대다. 그러면 돈 내고 욕먹어. 밥값 내고 욕먹어. 그러니까 식으니까 먼저 먹으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이러고 먹는 게 아니고 예? 이러면서 먹어. 그래서 내게 늦게 나오면 내가 쫓겨. 아니 안 그러면 또 지그들 먹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뻘쭘하잖아. 아니 그게 뭐 배고프고 이게 아니고 요즘 애들은 뻘쭘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들은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먹을 때는 어른이 좀 늦게 드시면 템포를 맞추잖아요. 일부러 빨리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거의 같이 숟가락이 떨어지게. 그리고 이제 상도덕 없는 어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되게 빨리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 절에서 그랬어. 절에서. 그래서 바로 공양하면 어른이 일찍 이렇게 빨리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난 속도 별로 안 좋아. 그래 밥 조금 넣고 이렇게 빡 드시면 밑에는 죽습니다.
딱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죠. 그리고 진짜 젊은 애들이라고 먹으면 돈을 내주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n분의 1로 나갑니다. 지가 먹은 것 값만큼. 그래서 그게 이제 총무나 이렇게 돈 걷는 애가 있어. 누가 지가 카드로 내든지 뭐 어떻게 해서 딱 하고 송금하세요. 그러면 송금 속도가 젊음의 속도라니까. 바로 그 자리에 송금하는 사람 있고, 이제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잘못하면 보안카드 꺼내야 돼. 그리고 또 쓰려고 그러면 오늘 안 갖고 왔네. 씨. 내가 가방 바꿨네. 가방. 내가 절에 온다고 가방을 바꿔놨네. 씨. 아이고 씨. 보안카드가 없어. 최강자를 내가 전에 만났다니까. 최강자를. 난 그런 강자 처음 봤어. 읍내 가서 송금해준대. 읍내 가서, 야, 10만원이었다, 10만원. 내가 그때 10만원. 읍내 가서, 그때가 읍내를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그 몇 프로는 들겠다. 내가 이랬으니까, 그래도 자기는 할 수 있대. 그래서 가라 그랬다. 읍내 가보라 했다. 내 덕분에 네가 코에 바람을 쐬는구나. 읍내도 가고. 그래서 이게 시절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마치 조용필 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사람들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가 이거를 균질화시켜서 누구든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대면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그러니까는 햄버거 집이나 뭐 이렇게 커피집 가봐. 그러면 이제 사람 안 보고 거기서 눌러야 되잖아. 판때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키오스크라고 이렇게 판때기 있잖아. 그게 이제 처음 보면 시겁하고 자세히 보면 별건 아니야. 자세히 보면 별건 아닌데 처음 보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안내양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내양이 저걸로 하세요. 이러면 갔는데 이게 벽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 근데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진입장벽이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날 갑자기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그걸 쓰는 쪽으로다가 많이 기울었어요. 점점 좀 더 이제 사람끼리 안 만나는 거거든. 장점은 뭐냐면 해외여행 갔을 때도 지가 먹고 싶은 걸 잘 시켜 먹어. 똑같은 구조거든.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뭘 주세요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거 보고 그림 보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랑 똑같거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야 그거는 장점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계사에서 뭐 그걸로다가 뭐 보시금도 받아요. 뭐 이렇게 기도비도 받아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싶었거든. 중국은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중국은 복전함에 QR코드 되면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야. 몇몇 절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저기 조계사나 저런 거를 그냥 이벤트 비슷하게 한 거예요. 저기 뭐 절대 안 돌아가. 절대 안 돌아가. 근데 중국은 거지도 QR코드로다가 동량해요. 중국이 그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이 훨씬 느리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이게 천불이 납니다. 이게 불교를 믿어서 그래. 부처님이 나오지. 우리 몸 안에 불성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이게 이제 막 발현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중국이 왜 우리나라가 빠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가 워낙 거지 같아가지고 다 새로 깔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보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걔네 되게 거지 같고 이런 느낌 안 받아보셨어요? 가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주말에 한 6시쯤 홈쇼핑을 틀면 200만 원에 뭐 서유럽 12개국 뭐 이렇게 해서 나와.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게 전 세계 3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그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 가격으로 배낭여행도 안 돼. 그 가격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와.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입장료까지 끊어주고 그 돈이래.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런 데 가면 그게 그런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 구경은 시내에서 하고 차로 1시간을 간다? 가보셨어? 차로 1시간을 가. 그래 가보면 그게 되게 좀 오래돼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좀 거지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걔네는 시설을 만든 지가 오래된 거야. 우리는 나라 전체가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3일 빌딩 뭐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어요. 한동안 3일 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시절에는 남대문이 제일 높았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전체가 없어서 그걸 깔을 때 훨씬 더 편했던 거죠. 다 깔아야 되니까. 실제로 고속철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좋습니다. 가보시면. 제가 중국을 칭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뒤에 했고 걔네는 깔아야 될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가 엄청나서 그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 깔았잖아요. 지금. 더 이상 깔 데가 없잖아요. 독도로 하나 뚫을까? KTX를 독도까지?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걔네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항공으로 거점을 옮긴다라고 하는 게 수송을 항공으로 한다는 거고 중국은 기차로 한다거든요. 근데 미국은 항공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빠른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기차를 타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중국 하면 좀 싸고 뭐 좀 거지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거는 훨씬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건설 기술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최고 터널 뚫는 기술이거든. 왜? 이 동네는 그나마 터널이 없지. 강원도 쪽으로 한번 가봐. 터널 진짜 많거든. 다 뚫었잖아 우리가. 근데 전 세계를 다녀보면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은 지역은 있지. 근데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아. 산 없는데 살면 되지. 뭐 한다고 산에 들어가 살아. 근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산을 빼면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쑤시고 댕겼지. 두더지같이.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수요가 있었지. 우리는 강력한 수요가 있었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고속철도라는 강력한 수요가 있어서 걔네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IT도 걔네는 아예 없는 데서 시작이잖아. 없는 데서 지금 걸 까니까 우리는 조금 깔아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 4G에서 5G로 올리고 있잖아. 5G로. 그렇게 해서 올리면 기존에 있는 걸 다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조금 늦게 바꾸면 통신사가 돈이 되거든? 요금은 5G 걸 받고 조금 늦게 바꿔. 그러면 이것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바꿔. 근데 아예 기지국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러면 안 터지는 놈이 참겠어? 통신 요금을 내면서 지랄을 하겠지. 승질 급한 놈은 저 내장사 같이 부실 수도 있어. 코로나를 통해서 불교가 참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그래서 신뢰를 참 잘 쌓았는데 화강산매가 일어나면서 한 방에 아이고 이거 참 깝깝하지. 네, 깝깝해.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 돼. 혼자 미쳐야 되는데 같이 미치기 시작하니까 환장하겠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거든. 그러면 뭐 환불해달라고 하고 뭐 별놈이 다 있겠지. 내가 전화를 샀는데 전화가 안 되는데 아예 안 잡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를 깔겠지. 왜? 지금은 4G를 깔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5G를 깔겠지.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게 더 빨리 발전해요. 그러니까 기간시설이 아예 없는 데가 오히려 더 낫다니까. 그걸 하나하나 고쳐가는 게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도시 뭐 재생 뭐 이런 거 하려면 울산도 그렇고 저 서울도 그렇고 왜 강남에 발전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찍찍찍 거가지고 새로 만들기가 좋았지. 강북이나 여기도 울산도 저 붙고 원래 강남은 사람 사는 게 아니오. 강 위에를 양이라 그러고 강 밑에를 음이라 그래요. 음택이라 그래요. 음택은 묘지를 쓰는 데고 양택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위라 그래서 한양이요. 한강 밑에는 그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한강 밑에 사람이 살다가 그나마 좀 사람답게 된 놈이 오성과 한음의 한음이요. 아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쪽은 나일강이 세로로 섰거든요. 세로로 서서 동쪽에 해 뜨는 쪽에는 사람이 살고 나일강의 서쪽에 해 지는 쪽에 피라미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무덤 쪽으로 본 거고 죽음으로 본 거고 이쪽을 삶의 공간으로 본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강을 남북으로 나눠서 강 위에를 양택, 양기가 있는 데고 강 밑에는 이게 음습한 놈들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살았다고, 강남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강남이 훨씬 좋죠. 그걸 뭘 말이라고 그래요? 강남 가보면 도로도 좋고 교통도 좋고 건물도 번질번질하고 강북에 가면 꼬불탕꼬불탕 이렇게 길이 그런데 왜 근데 강북을 개발하지 못하겠어? 거기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치우고 이 짓을 하겠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부 강남으로 다 내려왔죠. 뭐 서울, 울산 뭐 이거 할 거 없이 강을 끼고 있는 모든 오래된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이 없으면 사람이 살겠어요? 그건 뭐 100%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거든. 극단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도 IT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없는 데서 시작해서 그래요. 아예 없는 데서 까니까. 기왕 깔 거 좀 괜찮은 거 깔지. 이래가지고 쭉쭉쭉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반 속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누구든지 그전에는 그걸 굳이 안 써도 됐어. 그냥 대면으로 해도 되고 뭘 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걸 다 막아가지고 야 너네 다 닭같이 갇혀. 이렇게 된 거잖아. 닭장에. 나오지 마. 몇 시까지 뭐 영업하지 마. 뭐 지금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식당도 두 종류가 있어요. 5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5인 이상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떨어지는 식당은 그냥 같은 팀인데 따로 앉으면 돼. 다 해봤잖아. 근데 좋은 식당은요. 그 짓 하다 걸리면 쫓겨납니다. 진짜요, 진짜.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안 받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요. 물론 더 좋은 식당은 룸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면 뭐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거기는 뭐 어차피 사람 몇 명 안 들어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시절이 이쪽으로 다 넘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통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카카오톡이 한 방에 저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세월이 바뀌었죠.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응해 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이 지금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시 못 돌아가. 왜? 편하거든. 마트에서 생수를 사서 한번 들고 가봐, 집에. 집 앞에까지 차로 가는데요. 그래도 팔이 빠져. 그런데 택배로 주문을 해버릇하면 이게 마트에서 1+1까지 안 해줘도 택배가 낫네. 이 생각이 들어. 어느 순간. 그리고 절묘하게도 아무리 마트가 싸도 택배같이 쌀 수는 없어. 걔네는 점포가 없잖아. 점포가 없잖아. 그냥 공장에서 그냥 막바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있잖아. 그 아예 물류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다 한다는 게 지금 저거잖아. 뭐야. 쿠팡. 쿠팡이 3조 적자 보고 지금 이번에 미국에 상장했더니 100조가 됐대. 100조가 하이닉스가 100조예요. 우리나라 두 번째 큰 회사가 하이닉스입니다. 나 쿠팡이 그렇게 큰 회사인지 몰랐네. 쿠팡 나는 근데 쿠팡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 되게 재밌는 게 아마존이 못 들어온대. 쿠팡 때문에. 쿠팡 때문에. 나는 아마존이 무진장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했거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재산이 1000조래. 뭐 그 정도 우리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가 뭐 1000조 다 쓰고 죽을 거야. 뭐 죽을 때는 뭐 비싸게 죽겠지. 그 양반이 우리랑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비슷하던데. 그래서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아, 우리 선배인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잘 나가면 선배야. 그래서, 아니, 그렇게 쿠팡이 대단하다네. 근데, 머리 쓰는 게 진짜 재밌지. 왜냐면, 그대로 뺏긴 거예요, 사실은. 아마존 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자본, 이렇게, 손정희 씨한테 자본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결국 처리한 거죠. 그 성공했으면 장땡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왜 쿠팡이 100조 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이미 이쪽으로 시장이 넘어갔다라고 모든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지 않아? 이 카카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문자하고 전화 통화가 공짜가 됐다. 근데 카카오뱅크 때문에 여러분이 카카오뱅크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뱅크 때문에 송금이 진짜 편해졌어요. 카카오한테 한번 당한 뒤부터 얘네들이 카카오가 뭘 하면 거기에 빨리 맞춰요. 그래서 국민은행이든지 신한은행이든지 그 뱅킹이 굉장히 편해졌어. 그런 못 느끼세요? 전에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눈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 또 몇 번 잘못 누르면 제일 짜증날 때가 내 거 다 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한 5번인가 잘못 눌러서 은행으로 가야 될 때. 아, 미치겠다. 야, 이거 내가 그거 겪을 정도면 진짜 인생 심각한 거예요. 저도 몇 번 겪었어요. 짜증 진짜 무진장나.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진짜 어우. 그래서 카카오를 안 쓰더라도 카카오에서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도 죽기 싫어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도 굉장히 편하게 해줬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그래서 써보시면 전에보다 훨씬 송금하기가 편해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카카오가 일으킨 변화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보다 카카오뱅크가 가격이 더 높아요. 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늙어서 그래. 아니,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길 가다 보면 점포가 다 있잖아. 그 점포값만 해도 얼마겠어. 아니,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카카오는, 저도 맨 처음에 카카오 나왔을 때 카카오를 해봤거든. 왜? 카카오를 바로 개설해봤거든. 뭔가 맛보려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잽싸게 가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편해. 왜냐면 거기는, 뭐 계좌번호나 몰라도 그냥 카톡으로 그냥 막바로 돈을 보내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해. 그죠? 저도 받아보면, 이거 누르기만 하면 돈이 들어와. 와! 이런 신기한 게 다 있대? 얼굴 보니까 모르는 분도 있어. 괜찮아. 근데 뭐만 아시면 되냐면 걔네가 그렇게 그 미친 짓을 해놓는 바람에 딴 것까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더 편해졌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마치 카카오가 문자를 무료화 시켜주니까 지금 모든 게 문자가 됐고 걔네가 전화를 이렇게 한번 움직이려고 하니까 전화가 다 무료가 된 것처럼 이제 데이터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하러 갔다가 나는 최신 거 아니어도 돼요. 그래놓고 이제 데이터 요금 무제한으로 약간 비싼 거 받아온다고. 기계는 거지 같은 걸 해오는데 요금제는 비싼 걸 받아와.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게 생각지도 않게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저는 국민은행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게임도 안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을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움직여요. 그게 판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그런 거잖아요. 뭐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다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예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핸드폰, 그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기억나세요? 저는 컴퓨터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TV나 냉장고는 기능 자체가 정해져서 나왔어. 그러니까 한번 냉장고를 사면 그냥 그거야. 물론 요즘 냉장고나
요즘은 근데 남편이 잔소리 안 해도 기계들이 잔소리를 더럽게 하더라, 그지? 내가 저놈의 잔소리. 체온을 재주세요. 나 썼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마스크를 써주세요도 있어. 오만 잔소리를 다 해. 이게 진짜. 아니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이게 뭐 오만 잔소리를 다 해. 근데 TV, 냉장고, 뭐 오디오, 뭐 이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전자제품들은 기능이 딱 한정돼 있었어. 더 이상 바뀌지 않아. 근데 컴퓨터가 대단한 건 뭐냐면 컴퓨터는 모든 사람의 컴퓨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줘도 지가 원하는 걸 갖다가 깔면서 세팅을 다시 하지.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는 애한테 일 시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 뭐를 좀 한글로 좀 쳐와라. 그럼 내가 얼마를 줄게. 이런 단순한 건 제가 애들한테도 시키거든요. 시켰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한글이 없어요. 야 그러면 워드 쓰면 되잖아. 워드 없어요. 난 안 써요. 야 그럼 너 학교 어떻게 다녔냐. 학교 다 숙제하고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굳이 안 써도 돼요. 야 난 문화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무조건 마치 핸드폰을 사면 카카오를 깔듯이 무조건 컴퓨터를 사면 워드든지 한글은 깔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네가 촌놈이래. 내가 촌놈은 맞는데 내가 강원도에서 이 모자 쓰고 온 거 봐. 아까 저거 털모자 쓰고 왔잖아. 털모자. 저거 쓰고 내가 강원도에 아직도 얼음이 이따시만큼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쓰고 서울에 가니까 누가 뭐라 그러냐면 어디 편찮으세요? 암 환자로 아는가 봐 사람을. 야 그나마 승복 입었으니까 다행이지. 야, 일반 사복 입었는데 저거 쓰고 있다가 모자 벗으면 이렇게 되면 항암 치료 받다. 그래서 컴퓨터부터 되게 재밌는 게 컴퓨터부터는 기계를 팔고 껍질만 팔고 안에를 지가 세팅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스마트폰에서도 벌어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삼성의 갤럭시를 다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딱 이렇게 보면 컴퓨터 이렇게 패턴을 딱 해가지고 풀면 깔려있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보이죠, 사실. 그것만 딱 봐도 제일 이제 깝깝한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그 바탕화면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몇 개씩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있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그리고 젊은 애들은 폴더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다 묶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약간 중사근 사람들은 깔끔하게 맞춰는 놓으려고 하지만 몇 개 없지. 근데 요즘 애들은 그 안에 폴더로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했다면 지금부터는 기계를 사도 내가 선택해서 특별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소녀시대가 뜰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녀시대가 뭘 히트곡이 하나 있잖아요. 뭐 지를 불렀어. 그러면 전 국민이 지를 알아. 쥐지지지 이러잖아.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노래 불렀으면 철단 났어. 그때는 쥐 잡던 시절인데 씨. 여러분들은 쥐 꼬리를 잘라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저런 표정을 짓는데 그 쥐 꼬리 잘라서 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그 문화적 충격 받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들으면 쥐를 몇 마리 잡았다는 거를 보고하기 위해서 학교에 쥐꼬리를 잘라서 내야 돼. 마치 저 임진왜란 때 코나 귀를 잘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사람 몇 명 죽였다. 그게 너무 잔인하다고 코를 자르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나중에 이총으로 일본에서 쓰는데 실제로는 그게 비총이거든. 비총. 코를 잘랐거든. 그래서 그게 애비라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애비가 입이.
입이 그때부터 생긴 게 귀하고 코 잘린다. 그게 이제 센 놈이 와서 네 귀코 잘라간다.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유전에서 남아있는 게 서울에 눈배 가면 코배 간다. 아니 눈배 가면 코배 가면 눈가 오면 코배 간다. 그게 그거라잖아. 너무 잔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몇 명 죽였어. 그걸 목을 다 하면 이거 수송이 안 되니까 요거 해가지고 염장해서 아시잖아요. 일본에 가면 이게 있다니까. 이게 몇천 개, 뭐 만 개인가 이래갖고 그 이총 뭐 이래갖고 그 부른다니까. 거기 가면 탑 하나 세워놓고 뭐 있어요. 하고 제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 거기 가길래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고 들었는데 무섭잖아. 찝찝하게 그게 코가 뭐 많이 들어있다는 둥, 야,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시대 노래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통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제일 대단한 그룹은 뭐가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이죠. 그죠? 그거 뭐 전 국민이 방탄소년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방탄소년단 노래 압니까? 방탄소년단 노래 알아? 그치? 되게 재밌지? 아니 소녀시대보다 더 뜬 게 방탄소년단인데 그거랑 비교가 되겠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근데 옛날에 G.O.D 하면 거짓말 뭐 이런 거 되게 떠오르는데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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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중에는 제일 뜬 게 블랙핑크거든. 블랙핑크 알지? 노래 알아? 블랙핑크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공통성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마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기가 세팅을 해서 개별화시키듯이 문화나 지식도 자기 나름의 이렇게 세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는 것만 듣고 보는 것만 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지만 전체가 다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노래는 공유하는 사람만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곰삭은 분들은 제목도 몰라. 방탄소년단은 아는데 노래를 안 들어본 건 둘째치고 제목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이그룹이야. 그래서 뭐가 뉴스에 나오냐면 쟤네를 군대를 면제시켜주래. 뭐 국위를 선양하니까 그럴 수 있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걸 뭐 그게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뉴스는 들었을 때 그런가 찬반이 갈리는데, 야 너 노래 뭐냐 이러면 글쎄. 근데 한번 더 생각해봐. 야 노래도 모르는 사람을 군대를 빼준다고?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컴퓨터 때문에 가속화된 거고 사실 리모컨 때부터 시작돼요. 리모컨 때부터 끈기 있게 안 봅니다. 그전에는 테레비가 한 대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은 뭐 테레비도 없을 때고 만화방 가서 테레비 보거나 안 그러면 동네에 잘 사는 애한테 이렇게 눈칫밥 먹어가면서 걔네 집에 가서 보거나 뭐 이런 시절도 있었죠. 연구 나올 때. 그죠? 그 진짜 연구. 저 연구 말고 진짜 연구. 그러던 시절도 있었고, 이제 TV가 각각 집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TV의 채널권은 그 집의 가장의 권한입니다. 여자는 채널권이 없다. 아니, 생각을 해봐. 채널권 가진 사람이 가장이야. 그리고 그거는 뭐 마루에 있든 뭐 안방에 있든 다 모여서는 보는데 그거 이제 함부로 못 돌려. 이거 함부로 못 돌려. 돌리면 안 돼. 이건 돌리면 안 돼. 근데 리모컨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 바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가족이 다 보고 있는데 돌려야 돼. 이게 좀 부담이고, 리모컨이 있으면 광고할 때 제가 잠깐 딴 거 볼게. 이러면서 살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의 특징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시작하는 놈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프로가. 진짜 거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시작한다면 정시에 시작을 하면 되는데 정시에 시작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인기 프로는 10분씩 광고를 합니다. 아니 진짜. 그거 저도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인식이 없었는데 외국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너네 나라는 왜 몇 시에 프로를 한다 하는데 한 번도 프로를 안 하냐?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누구들은 광고를 중간에 넣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광고를 중간에 안 넣으니까 앞에다가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야, 이게 문화적으로 다르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광고가 중간에 들어오죠. 그리고 일반 텔레비에서도 이제 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쉬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 과도기가 예전에 그 해피선데이나 이런 거 보면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광고 넣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통짜에다 광고 넣고 지금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통밥이 불러. 아, 이게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물론 그걸 미래를 볼 수 있으면 기업을 해야지. 그런 재주는 없고 우리는 그냥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이 된 뒤에 그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 그래서 진득하게 안 보는 문화가 생겼고 그 뒤에 TV가 각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 맘대로 해도 되지. 지 맘대로 해도 되지.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오면서 아예 공감대를 공통 공감대라는 게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는 집안에서도 카톡을 한다? 가족끼리? 아 진짜 진짜 부르면 돼. 야 부르면 돼. 근데 카톡을 해. 카톡을 해. 되게 재밌어. 그런 시절이 된 거야. 그리고 인기는 개하고 스마트폰이 제일 인기 있지. 서로 개를 차지하려고 하지. 사람들끼리는 별 관심이 없지. 아니 이게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피곤할 거다. 저는 어렸을 때 연세 많으신 어른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다이얼 전화에서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 그걸. 너무 그거 보고 굉장히 슬펐거든. 다이얼 전화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띠디디디딕 하는 거. 이 전화가 있다가 보턴식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보턴식 전화기가. 근데 저 보턴식 전화를 못 하대. 그분은 처음 받는가 봐, 그걸. 그래서 저한테 그걸 눌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처음 봐도, 저거나, 이걸 마찬가지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른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두려운 거야. 마치, 아까 그 키오스크, 커피 사러 먹으러 갔더니, 이거 간판이 있네.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서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해보면 별건 아닌데, 막상,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을걸? 그래서 애들이랑 갔으면, 야, 네가 좀 해라. 그리고 카드나 주고, 이랬겠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아니, 해보면 금방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두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나 내가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게 어른이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 그렇게 생각했어. 저 어른이 되면 저렇게 적용력이 떨어지나? 연세가 들면? 근데 이거는 복받은 세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적응 못하면 인생 무진장 슬퍼집니다. 야, 장담하는데. 혼자 독도 된다. 진짜.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적응을 해야 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예요. 물론 나는 일찍 죽을 수 있어. 이러면 관계가 없어. 내가 할복을 하겠다. 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요즘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리고 실비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더 안 죽어. 검사 받다 죽으면 몰라도 안 죽어. 불사신이야. 그래서 누가 그거 있잖아요. 무슨
양치기 소년 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임종 보러 갔다가 안인개벼 돌아오고 갔다가 안인개벼 하다가 또 오락했는데 몇 번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직장도 있고 이제 휴가 내기도 그렇고 사람이 이게 염치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에이 설마 또 뭐라고 안 갔더니 돌아가시고 아니 그런 집도 있어요. 아니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돌아가신다 했다가 몇 년씩 사시는 분도 봤고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환갑 나오면 진짜 꼬부랑 할머니 영감님이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영감님들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환갑 나온 분들이에요.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이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때 그 연세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어르신 하던 분들이 여러분이야. 시절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진짜 그 허리가 이렇게 굽은 분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은 농사일도 그런 거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죠? 허리 굽은 분도 별로 없고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디귿자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팡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디귿자로. 그래서 그 어른들이 나중에는 그게 안 좋아. 이 입도 다 안 좋아지고 치아도 안 좋아지고 왜냐면 이게 위산이 역류돼가지고 이게 각도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하면 이게 올라온다네. 그러면 위산이 치아도 삭게 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불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겪어본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런 표정으로 보고 여러분이 더 전문가야. 왜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동생인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불끈 들어요. 불끈 들어. 그나마 동생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다행이지. 진짜 동생들만 다 앉아있으면 이제 절단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절단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전부 다 파편화돼 있어요. TV도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그걸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텔레비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어느 정도를 봐야 되거든. 저쪽 것도 들어야 되고 나랑 꼭 안 맞는 사람 것도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상 딱지 보고 싶은 쪽만 계속 뜨는 거야.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네이버와 유튜브 AI거든. 진짜 이 자식들은 사람을 읽어. 관심법이야. 궁예가 실패한 게 이런 놈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찍잖아요. 그거 아세요? 요즘은 네이버나 다음도 그거 하잖아요. 뭐 물건 하나만 검색해봐. 그럼 광고가 내가 검색했던 그 물건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 지금 살려고 찾고 있지? 그러면 그걸로다가 도배를 시켜줍니다. 살 때까지. 진짜. 계속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야. 근데 이게 AI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심화된 세상이 만들어져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훨씬 더 증대할 거다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역사적인 연원만 따지고 나면 뭐 호남이나 영남 갈등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 해방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이런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영남 쪽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더 부추겼던 적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갈등 구조가 있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갈등 구조가 있지는 않아요.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문화 배경은 호오라는 개념이지 선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절묘한데 이게 선악이라고도 쓸 때도 있고 이게 선악이라고도 쓸 때도 있고 이걸 악자도 되고 오자도 돼요. 실을 오자. 호오 이건 좋고 나쁘고고 이거는 선악은
선악의 개념이 되면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는 그게 다 선악 개념이에요. 걔네들 인도도 그렇고 선악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종을 말살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이 착하든 안 되든 그 인종 자체가 저거는 존재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우슈비츠 사건도 그렇고 뭐 보스니아 내전 때 인종 학살한다는 것도 그렇고 미얀마에서 로힝가족 뭐 학살한다 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동아시아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선악은 없어. 그냥 호만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 사람이 잘해주면 호고 잘 안 해주면 오야. 싫은 거야.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느냐? 그건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 비슷한 거야. 부모 자식 간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난 자식이 천재인 줄 알았지. 너무너무 대단한 줄 알았지. 나중에 크고 나서 이렇게 좀씩 커보니까 내 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역시 내 피였어. 그게 속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더 싫어지면 뭐라 그래요? 꼭 지혜비 닮았어. 꼭 지혜비 닮아서 저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 남편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외탁이다 씨.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선악 개념하고 호호 개념은 달라요. 호호는 평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더라도 딴 사람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랑은 싫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 개념이야. 선악은 죽고 죽이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타협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렇게 개별화된 게 첨예하다가 지금 유튜브가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비슷한 것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파적인 것만 계속 보게 돼.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나름의 논리 구조가 있으니까 그것도 성립이 되는 거지 전혀 엉뚱한 거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찌라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설득 구조는 있다. 무당이 정을 쳐도 설득 구조는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로또 나온 뒤부터 무당은 다 죽었다. 진짜 용한 무당 다 죽었다. 99세에서 뭐해. 로또 긁는 게 속편하고 편치. 그 숫자만 알면 되잖아. 우리나라는 복권이 작다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요. 1000억대 복권들이 있습니다.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비행기 타고 쫙 돌면요. 조 단위로. 번호만 알면 조 단위로 벌어요. 조 단위로. 물론 세금이 한 60% 나갈 거예요. 그래도 한 4천억은 남지. 순수익 4천억 남길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겠어. 매출 말고 순수익으로. 대기업에 그 정도면 대기업으로 올라가요. 네. 그러면 굿하는 것보다 그게 안 나? 전 보고 굿하는 것보다 그게 100배 나을 것 같지 않아? 깨끗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신경 쓸 게 있어? 뭐가 있어? 뭐 됐네 안 됐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숫자만 맞추면 돼. 숫자인데 신기가 좀 떨어져서 조금 안 맞아. 2등도 괜찮아. 번호 하나 틀리면 뭐 어때? 2등이야 2등.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안 없어지는 이유는 듣다 보면 나름의 설득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점이 다 사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구술하거나 점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 반복적 패턴을 보여.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사기라면 한 번 당하고 다시 안 한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는 사람이 계속해. 그 얘기는 뭐냐면 옆에서 볼 때는 별로 웃기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야. 뭐가 되는 것 같은 거야. 설득 구조가 있다니까. 그 설득 구조가 없었으면 내려오지도 못해.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내려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설득 구조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예전에는 원치 않더라도 TV를 뭐 보든지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른 쪽 소리도 한 번씩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쪽만 듣다 보면 그쪽으로 다 몰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추천이 그쪽 것만 나와.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계속 보면 진리가 돼. 확실한데? 이렇게 어느 순간 확신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죽고 죽이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지금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각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고생해서 맨바닥에서 올린 게 이 나라예요. 그 예전에 그 독일 그 간호원도 아니야. 지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호원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게 그다음에 베트남전 뭐 이런 거 참전하고 진짜 다 힘들게 해서 진짜 아무것도 이제 밑도 끝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저는 유럽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저 백인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쟤네는 수백 년 동안 다져온 거고 식민지를 해가지고 다 빼서 삥 뜯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우리는 뭐 없어. 베트남에서 우리가 우리 목숨값 받아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뭐 저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농장 다 개고생한 거예요. 걔네들 안 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못 사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그 3D 업종에 있는 거 그거보다 더 힘든 대우를 받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거야. 그게 지금 이 기반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합이 돼도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요. 우리만 살면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게 우리 성격이 원래 그러냐? 안 그래요. 2002년 월드컵 봐봐. 아이씨, 월드컵 괜히. 그것도 20년 전이나 벌써. 뭔 얘기만 하면 다 수십 년 전 얘기를 해. 미래 지향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 그냥 얘기만 하면 다 이제 죽어갈 만한 얘기들만. 근데 2001년 월드컵 때 진짜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뭉쳤던 힘이 있잖아요. 그런 힘이 나와야 사실 이게 돌파하는데 우리 안에도 굳이 안 싸워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은 이건 다 절단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국민학교 여러분은 소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오전반, 오후반 60명, 63명, 65명이 오전반, 오후반 수업을 했어요. 12반, 막 15반 이렇게 있었어. 반도. 그걸 오전반, 오후반을 했었어. 그런데 지금 20명이에요. 한 반에 20명.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20등 하면 아 공부 좀 괜찮게 하는데 요즘 20등이 꼴등이야.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4대강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돼. 뭐 100조 이상 갖다 박았대. 지금 뭐 정부 뭐 이거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이쪽 정부도 저쪽 정부도 할 거 없이 다 돈을 박았대. 왜냐면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계속 꼬꾸라져. 돈은 박는데 계속 꼬꾸라져. 그리고 그거는 살아보면 알죠. 왜 애 낳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한몫을 했지. 특히 여기 이제 이 보살님들이 한몫했지. 굳이 안 간다면 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이 또 힘들었던 거야. 참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살아보니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자기 개발하고 또 지가 좀 자유롭고 뭐 직장 생활하고 엄마 돈이나 가끔 찔러주고 이러면 그것도 가하다. 안 찔러주면 시집이나 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0.84인데 0.7대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곧 계속 이렇게 갑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벚꽃 피는 순서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쭉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다는 거는 너무너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불교적인 거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불교가 행복을 말하는 종교예요. 근데 갈등이 있으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 가지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갈등은 내면에서 내 내적 갈등이 없어야 돼. 이게 있으면 진짜 피곤한 겁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찍자붙자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지양을 해야 되고, 그거는 잘 정리해야 되고, 가족끼리 갈리면 진짜 피곤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가만히 있게 하지를 못한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약간 남남 비슷하게 뭐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너랑은 이연이다.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게 말리면 가족패에 말리면 진짜 피곤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만 돌아가시면 장땡인데 돌아가실 수 없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경 홍범편에 보면 수, 목,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에요. 이게 6개 아닌데 5개인데? 수, 목, 강령, 유호덕, 고종명 5개, 오복 들어보셨잖아요. 치아가 오복 중에 든다. 그거 개구라입니다. 누가 그렇게 구라를 치는지 아니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니 치아가 왜 들어가? 그리고 그게 구라일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한 50대면 죽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특수한 사람들만 온팡 빠지지 그렇게 안 빠져. 그래서 그건 뭐 치아 팔아먹는 놈이 구라친 것 같아. 누가 구라를 쳤겠어. 그거하고 신토부리가 우리 농산물 먹으래. 야,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토잖아. 흙하고 몸하고는 둘이 아니다. 이거 고향 떠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예전에 뭐 사람은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여우도 죽을 때 고향 쪽으로 머리를 틀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객사하면 집에 들이지도 않거든. 지금은 집에서 죽다가도 객사를 보내지.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된 거고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예전에는 돌아가실 때 되면 집으로 오셨죠. 병원에 있다가도. 그렇게 해서 객사 집에서 안 돌아가시면 그건 객귀가 돼가지고 집안에는 들이지도 않아. 아니 그게 얼마 전 룰이에요. 그게 고향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 떠나지 말라. 그게 농산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 3일 동안 뭐 책을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안중근 의사 무슨 안중근 의사 말이요. 그 추구집에 나오는 애들 옛날에 그 천자문전에 배우는 그게 추구집인데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구라들을 이렇게 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유행해. 내가 한자나 어려우면 한자를 잘 모르니까 야 이거 신토불이 이게 뭐 농산물이 없잖아. 농산물 글자가. 저거 누가 구라쳤겠어? 농협놈들이 구라쳤지. 농산물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참 시절이 지금은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일찍 돌아가실까 봐 걱정이 되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안 죽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안 죽고 재밌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화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절이라고 하는 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집에만 있으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답사 같은 걸 해보면 집에만 있으면 진짜 내오간에 한 4, 50년 살았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개하고 말을 더 많이 한다니까. 이렇게 개 끼는 집 보면 내오간에 말하는 것보다 서로 개하고 말을 더 많이 해. 그거 굉장히 신기하다. 그러면 개가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개하고 말을 해. 사람하고 말을 안 해. 아니, 개 키시는 분들 다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시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오간에 둘이서 있어 봐야 사실 재미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깨가 쏟아져요? 재미없죠? 근데 그게 또 노인네들끼리만 있으면 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섞여 살 수 있는 구조. 근데 자식이 그럼 들어와 사느냐?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는 어른도 원하지 않아. 그리고 막상 들어와 산다 하면 어른도 시겁한다. 아니야. 그 애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후관에 들어와 살잖아요. 서로 무진장 불편합니다. 아버지도 불편해. 의관을 계속 정제해야 돼. 더워도 배를 못 가. 아저씨들의 특징이 배를 까고 가끔 배를 긁어줘야 되는데 배를 못 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행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갈 때 부부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꼭 부부를 같은 방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남자는 그냥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걸 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대 간이 섞여서 뭔가 동시 공감대 논어에 보면 그 얘기가 있거든요. 하기시습지 불역여루와 그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하기시습지 불역여루와 유붕자원 방내하니 불역낙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붕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법붕자입니다. 붕자. 법우자가 있고 법붕자가 있어. 이 차이 뭔지 아세요? 법우자는 오다 가다 만난 뜨내기 친구를 버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술 먹다 만난 놈, 뭐 길 가다 만난 놈, 뭐 이런 거. 법붕자는 같은 선생님 밑에 배운 쉽게 말해서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뜻이 통하는 거지. 저 사람하고는 뜻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도 자기가 뜻 통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게 친구를 만났을 때 이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조건이 비슷해도 전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불교라는 공감대 속에서 같이 세대 간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해야 돼. 이게 공부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공부가 있고 행복하려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행복하려고 하는 공부가 취미 공부예요. 제가 그 프로를 요즘은 이제 저도 텔레비를 워낙 안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텔레비 이렇게 볼 때 도시여부 이덕화 나오는 도시여부를 봤는데 나는 그 이덕화의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저 사람은 돈 때문이 아니고 진짜 지가 재밌어서 하는구나. 저놈은 진짜 지가 재밌는가 봐. 이 생각이 막 들어.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네. 그런 공부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벌이용 공부가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에 직업과 취미의 차이가 있거든. 직업이라는 게 있고 취미라는 게 있어. 직업은 하기 싫은데 돈 때문에 하는 거. 먹고 살라고. 그거는 지금 여기 남자분들은 아마 뭐 그런 생활을 보내셨을 거예요. 확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칠 수 없었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CF에도 나왔잖아요.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모닝케어가 있다. 모닝케어 마시고 내일 다시 사표 날리고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사표 마시고 술 땡기고 모닝케어 마시고 너 다시 내일 회사 가! 그 얘기잖아. 그게 얼마나 그 내면에 억장이 무너지는 게 있겠어. 그 말도 못 하겠지. 그걸 다 참았지. 왜?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좀 비감해도 어쩌겠어. 취미는 지가 미쳐서 돈 들이는 거예요. 지가 재밌어서. 아까 그 도시어부 낚시 이런 거 그건 취미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직장은 돈 좀 벌어온다고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도 없는데 연세 드신 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월급 봉투 던져주고 주말에는 쇼파와 한 몸이 돼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마누라가 청소를 돌리면 김밥처럼 몸이 굴러.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지금 젊은 애들 같으면 그거 이혼당한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돈 벌어온다는 걸로 주말에는 떡이 돼서 이렇게 힘들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시위고 유세고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낚시 취미가 붙으면 야, 마누라가 일어날까 조심조심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간다. 그게 취미의 힘이에요. 그게 취미의 힘. 저는 뭐 낚시를 안 해봐서 그게 뭔 재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같이 가도 다 떨어져 앉아. 같이 앉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떠들면 물고기가 도망간대. 다 떨어져 앉아. 그리고 꼭 물고기 포인트가 모기 포인트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띠껴. 띠끼는데 띠낀다고 말을 못해. 야 이거 고문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야 저거 고문 아니냐? 그런데 거기 물고기 그 모기한테 이렇게 쥐 띠끼면서 거의 정신이 좀 야씨 참선을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겠다. 아니, 그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뭘 대단한 걸 먹느냐? 사발면을 먹어.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딴 걸 먹을 수가 없어. 사발면을 먹어. 그리고 앉았다 와. 이게 이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고 거기에 취미라는 게 다 그렇거든.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래서 그렇고 다 필요 없어. 제가 산 얘기할 때도 늘상 그러거든. 스님들이니까 산에 잘 올라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산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산은 멀리 놓고 이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봐야지 거기 신성한데 함부로 올라가거나 밟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대상이지. 우러러봐야지. 신성한데 어떻게 봤나?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사람 나름인 거예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내려놓고 뭐하러 올라가냐? 그것도 되고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뭘 비하해서가 아니고 취미는 원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미쳐서 지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뭐 정답이 있고 그거 없어. 좋으면 그냥 끝이야. 네, 좋으면 그냥 끝이야.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 취미도 있잖아요. 고급으로 올라가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기술로도 할 수 있고 좀 할 수 있어 초반에는. 근데 나중에는 뭐 장비도 사야 되고 이게 책도 봐야 되고 족보를 또 뭘 외워야 돼요. 점점 모든 취미가 다 그렇다. 아니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가서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빠지면 이거 굉장히 뭘 많이 외워야 돼. 근데 취미하고 공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취미는 금방 외워진다. 나이 먹었는데도. 공부는 젊었을 때도 잘 안 외워져. 잘 안 외워져. 그래서 원래 직업 중에 최고 직업은 사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최고입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게 이런 경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신도 힘들었지. 힘들었지.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들지만 좋아하는 것도 있었겠지. 어떤 일이든 힘이 전혀 안 드는 건 없습니다. 전혀 안 드는 건 없어요. 다 힘들고 힘든 만큼 성취할 때 만족도가 더 높으니까 그걸 견뎌내고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 직업을 가진 분이 최고로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취미를 위한 공부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저급 쾌락밖에는 추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야리하게 놀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 배워도 다 좋아해.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늙어서 안 껴줘. 늙어서 안 껴줘. 그 젊었을 때 안 껴주지. 그거 못 봤어요? 저는 예전에 그 꽃보다 할배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는데, 꽃보다 할배 보면서 그때 그 백일섭 제가 백일섭 이미지는 뭐냐면 옛날에 막 통나무 같은 거 막 들고 이러면서 이대근 백일섭 뭐 이런 거 있거든. 마님 뭐 이러면서 힘의 상징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 백일섭이 고궁박물관에 가서 이제 무릎이 안 좋고 등치가 있으니까 무릎이 안 좋아갖고 이게 쭈글쭈글 앉아가지고 누가 가자 여기가 굉장히 대단한 데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갔다 오라고.
왔다 올라.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야. 아무리 좋은 거 뭐든, 야, 내 몸뚱이가 너무 힘들어. 지금 그거야, 그거 딱. 그거.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눈이 밝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코에 바람 넣듯이 뭐 여행 가듯이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내 주변에서 행복을 찾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하면 안 돼, 요즘은.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해도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았었듯이 여러분 자녀분들은 더 바쁘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코드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공부와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이런 흐름들이 섞여 있는 곳, 그런 게 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정토사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절은 접근성이 안 좋아. 우리 선배들이 국립공원을 너무 좋아했어. 국립공원 알바끼는 참 잘 해놨는데 사는 사람도 힘들다. 미안한 얘기인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관광객들 와가지고 저도 월정사에 있으면 공기도 좋고 이런 데 좀 살아봤으면 야, 너 살아. 너 살아. 너 거기 한 보름만 살아봐라. 그게 왔을 때 좋은 거야. 왔을 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손자녀가 온 거하고 똑같아. 오면 되게 반가워. 한 보름 있어봐라. 쟤네 좀 안 가냐? 쟤네 아직 나 대놓고 말은 못하지. 마누라한테만 설정해. 쟤네 안 간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딱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일반 절들이 기도처고 참 좋아요. 가면 환경도 좋고 뭐 절밥이 맛있다. 뭐 말 같지도 않아서 절밥 계속 먹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그건 개구랍니다. 왜 맛있냐면 힘들게 와서 공기 좋은 데서 먹으니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햄버거도 1년에 한두 번 먹어봐라. 맛있다. 계속 먹어봐라. 네가 햄버거의 찐가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접근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흐를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구조는 비대면 속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비대면을 원해서 비대면으로 간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가 갑자기 오면서 쓰나미야. 이거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처럼 갑자기 쓰나미. 그리고 전 세계에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 이렇게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 뭐 날 땄으면 불린대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작년 딱 이맘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작년 봄에 중국을 가려고 계획 세우고 돈도 다 받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춰서 그러면 내년 갑시다. 이랬더니 벌써 이제 오래됐잖아. 하긴 개뿌리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바꿔간 거면 거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주어진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한 젊은 분들은 관계가 없어. 걔네는 적응을 해요. 그러면 혼자서도 충분히 그냥 혼자 독거노인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애들 봐봐. 컴퓨터하고 스마트폰만 주면 혼자 독거노인 같이 스스로 담을 쌓잖아. 못 봤어? 애들 못 봤어? 남자애들? 방학 때 대학생들 이런 거 봐봐. 그럼 게임하면서 거의 초탈 상태로 들어가. 폐관 수련을 한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밥 먹어! 이놈 새끼! 이러고 밥 미동도 안 하지. 밥 필요 없어. 나를 세우면서. 그래갖고 뭐 이렇게 먹을 거라고 갖다 주면 그대로 식어. 음식도 초탈하고. 그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남자애들 키우면 있어요. 그때 엄마가 미친 짓을 하면 진짜 대박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플러그를 뽑거나 이러면 그건 전쟁이다. 전쟁. 그 짓은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미친나 이러면서 이렇게 뽑으면 와 이게 내 자신인가 싶을 정도로 달려든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부모 자식 간에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 그게 컴퓨터를 뽑으면 안 되는 선이야. 그게 컴퓨터 전원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이미 다른 세계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렸을 때 입양이 돼서 미국에 가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밥보다 아마 빵이 더 맛있을 거야. 근데 연세 드셔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그러니까 한 30대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도 나중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이 그리워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사회를 너무 오래 살아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종교기도 하고 인문학이기도 하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기만 하고 인문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학교가 왜 없느냐? 기독교 학교는 되게 많은데 불교 학교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과 안에 불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학과 하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동양철학, 서양철학이 있고 동양철학 안에 유교, 불교, 도가예요. 동양철학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철학 안에 못 들어갑니다. 걔네는 인문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이에요. 신이 그렇게 얘기했다. 신이 그냥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왜? 지가 꼴렸는가 보지. 그럼 뭐 어떻게 알아? 제일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노아의 방주 뭐래갖고 의인이 없어서 다 죽였다. 뭐 의로운 게 없어서 생명을 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야, 물고기들은 대박 나는 사건이었다 그때가. 물고기는 호황이다. 동원산업 주가가 최고로 올라갈 때가 노아의 방주 때였을 거다. 생명체를 전멸시킨 게 아니죠. 한쪽은 엄청나게 성장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면 경제는 지금 다 끝났고 지금 일반 음식점 다 절단 났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인터넷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다 지금 막 떡상을 했고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왜라는 게 없어요. 묻지마입니다. 신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뭐 했어요? 왜 코로나예요? 뭐 따지지 마. 너는 신랑 신이 부족한 거야. 근데 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거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단 부처님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까지 한 방에 못 가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를 살살살 들어보고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학원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내가 학원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들었어. 그 학원 선생을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수업을 듣는 게 아니지. 나는 그 학원 선생을 넘어서 그 다음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건 디딤돌이지. 네. 그래서 선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불살조의 정신. 부처님도 제끼고 그 다음에 조사도 제끼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코드.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뉴얼들을 좀 배우면 훨씬 더 잘 와. 게임도 그냥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골프를 예를 들어서 배웠어. 그러면 그냥 쳐도 돼. 우리가 자치기 하듯이. 내가 진짜 하늘이 부여한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타이거 우즈가 될 수도 있겠지. 자치기 하다가도. 근데 그게 정상적이면 배워야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뭐 이거는 무슨 아이언을 쓰고 뭐 이런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오. 기본을. 그래야 그 게임이 더 재밌지 않을까? 고수업도 마찬가지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길을 아는 기본이 불교대학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면 사람이 안목이 좋아져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이거를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단지 네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인간 조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 조건이 있고 내부적 조건이 있거든요. 외부적 조건은 남보다 더 가지면 행복해.
남이 없을 때 나만 갖고 있으면 행복해. 아니,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옛날에 벽돌폰 처음 나왔을 때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 갖고 있었으면 진짜 행복했어요. 왜? 90년대 초반에 100만 원짜리를 들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행복이에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남을 박탈시키고 나만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젊고 재주가 있을 때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최대한 많이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주가 있어도 연세가 드시면 그 조건들로부터 탈락하게 됩니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 말고 내면을 조절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어서 가지고 갈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내가 죽었을 때 뭘 갖고 갈 건가에 대해 생각해라. 마일리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가족이 나를 배웅은 해주지만 나랑 같이 갈 수는 없다. 여러분은 지금 시대는 이제 배웅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아무튼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요양원 간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는 요양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좀 달라. 그게 젊었을 때는 지금은 요양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상 그 상황이 딱 되면 두 가지 때문에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가 걸리냐면 전부 나보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 들어가려고 막상 하면. 그래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내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소가 도살상 끌려가듯이 들어가기 싫어한대. 어른들이. 왜?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거든. 이건 내 마지막 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싱싱하니까 그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상황이 딱 되면 팔이 안 떨어진다. 팔이 안 떨어진다. 실제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 현장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언제나 쓸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돈의 문제라기보다도 그걸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요즘으로 하면 마일리지거든요. 그걸 불교식으로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는 거야. 내가 원래 이랬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 그러면 그건 선업. 그러니까 업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거에 누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에요. 좋게 바뀔 수도 나쁘게 바뀔 수도 있어. 단 그렇게 쌓아놓은 마일리지만 내가 죽었을 때 갖고 갈 수 있대. 그 말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을 꿔도 꿈속만 돼도 자식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어도 몰라요. 그냥 뭐 죽은 거 둘째치고 꿈속에서도 몰라. 지 얼굴이 바뀌어도 모른다. 진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뭔가,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쉽게 못 죽어요.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도 한 30년 남았어. 옛날에 연세대 정년퇴직한 그 교수, 나는 그 사람 말을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거든. 딴 거는 다 쓰레기 같았고 딱 한마디였거든. 교수는 정년을 만 65세에 합니다. 그러니까 66세에 정년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덕담이나 하면서 한 5년에 10년 이렇게 찝쩍거리다가 갈라 그랬다. 안 가! 수십 년 동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그때라도 다른 걸, 새로운 걸 시작을 했을 거다. 그게 내가 함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해보죠. 이러려다가 한 대 주워 박힐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얘기에 적합한 시점이에요.
특히 남성분들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 낙동강 오리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그거는 취미 판단에 의한 공부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걸 만들지 못하면 감옥보다도 힘든 겁니다. 감옥은 갇혀있어서 감옥이지 좀 더 큰 감옥일 뿐이지 격리되어 있는 건 똑같아요. 주변에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깝고 좋은 도량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자에도 앉으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뭔가가 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뜻대로 다 잘 안 됩니다. 모든 공부라는 거는 대나무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다 똑같아. 처음에 시작하면 그냥 고론하고 가. 어느 정도 가. 근데 중간에 하다 보면 여기가 막혀. 수영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해보면 처음에는 좀 잘 돼. 하다가 좀 막혀. 요거를 돌아가는 놈이 있고 끝내는 놈이 있고 이걸 뚫으면 또 한동안 재밌어.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단계 올라가면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약간 지식인 같아. 뭔가 좀 있어 보여. 물론 우리 같이 약간 싸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사람마다 뭐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식들에게도 쓸데없는 거 자꾸 잔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거 아는 소리 이런 거 해봐야 그거 다 옛날 아는 소리라.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쟁터에서 1000명의 장수를 이기는 것보다 너 자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야, 이런 거 100년 뒤에도 먹힌다. 자식한테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야. 명절 때 이런 데 덕담 비슷하겠다. 그럼 어머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절대 길게 얘기하지 마. 얘네가 검색해. 너도 살아보면 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멋있게 빠져. 말이 길면 꼬리가 잡혀. 그리고 아무리 자기 부모고 그래도 존경할 점이 있는 부모를 더 존경하게 돼요. 내 부모니까 당연히 존경은 해야 되지만 너무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그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알딸딸한 말로 이렇게 딱또 건져주면 이런 데서 또 그런 거 있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해갖고 차 타고 어디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절에 있으면 저게 대운전이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절대 길게 하지 마. 딱 맞춤한 정도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딱 한번 흘려. 저게 말이지? 이러면서 딱 그러면 아버지 이게 뭔가요? 이러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조금 빨리 걸어가. 조금 빨리 걸어가. 길게 설명하면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르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냥 그것에 맞춰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라는 건 자기 눈높이가 있는 거지. 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앞에서 떠드니까 다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고 용어들을 다 외워야 돼. 나는 외우고 싶었겠어? 외우기 싫은데도 외웠지? 그러면 우리 같이 떠드는 사람이 여기서 앞에서 뭐 책 보고 하면 가오가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빽빽이 해가지고 이 나이 먹어서도 빽빽이를 해서 외우고 있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앞에서는 또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 어쩌고 만약에 안 움직이는 쪽으로 버릇을 잘못 들이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개척해서 우리 주의 스님 말씀을 잘 듣고 불교대학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뭐 불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과 행복과 낭만을 위해서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제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그라십시오.